여러분들 강의를 잘한 말이야. 여기 나이프가 있네. 그래요, 그래. 그 당시에 나라가 아니야. 진짜 한심했어. 그럼 국가가 지금 어떠냐, 나중에 예전에는 거의 90%가 상비군이고 10% 미만이 어떻게 되냐, 그 저기 기사야. 보통 그렇게 해야 돼. 그럼 어떻게 되냐, 이게 지금 그게 건국시대의 군편제도가 지금도 비슷하게 되더라고. 잘 보면 똑같아. 그럼 그 당시에 상비군 애들이 무슨 역할이냐? 하사관들이야. 하사관. 전쟁이 일어나면 얘네들이 하사관 같은 역할을 해. 상비군 애들. 그러면 저기 기사단 애들은 특수부대 역할이나 아니면 좀 나이 같은 애들이 장교 같은 역할. 자, 기사 말 타면서 멋지게 말 타면서 갑옷 차고 싸워서 나갈 일 있어?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못 나가. 성 위에서 싸워야 돼. 그럼 어떠냐? 성 위에서 말 타고 이렇게 뭐 건달포처럼 이렇게 돌아다니냐? 못 돌아가는 거야. 그럼 어떠냐? 작전 주의를 하는 거야. 작전 주의를. 근데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전쟁이 일어나면 보통 그 당시에는 어떻게 되냐면, 건국에서 그때 이제 부랴부랴 용병대 애들 갖다 보여요. 그래서 나머지 그걸 다,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따자면 사병은 용병대 애들이고 하사관이 어떻게 상비군 애들이 사사관이 되는 거야. 그 기사단 애들이 고급 장교 역할을 하는 거야. 이해가 되나요? 고급 장교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럼 그 당시에 건국에서 용병대 애들이 들어오면 어떠냐? 용병대 애들을 감시하고 옆에서 같이 싸우는 애들이 상비군 애들이야. 기사는 겸상을 안 해. 기사는 용병대 애들하고 겸상을 안 해. 그러면 용병대 애들이 대부분 싸워. 그럼 용병대 그 사이사이에 상비군 애들이 어떻게 되냐? 같이 싸우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상비군 애들은 그 기사단 애들하고 평시에부터 이게 친하기 때문에 이게 있어. 그 교류가 그 역할을 해줬던 거야. 이게 용병대 애들하고 그 장교 기사단 애들하고 중간적 역할을, 전쟁이 되면 이 상비군 애들이 중간 역할을 하는 거야. 대변도 해주고. 근데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 상비군을 거의 다 자르는 공국들이 발생해. 예, 귀족 자제들 일자리 만들어주고. 이게 귀족 자제의 기사 한 명을 만들기 위해서 상비군 15명 잘라야 돼.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 상비군이 거의 없어지는 거야. 상비군이 거의 없어지는 거야. 기사밖에 없는 거야. 그 상황에서 뭐냐? 이 상황에서 국가에 어떻게 내정과 국방 문제가 많이 생겨. 나중에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첫 번째 현상이 일어나. 나중에 상비군으로 있던 애들이 갑자기 잘렸어. 근데 어떠냐? 내 처자식이 있어. 먹여 살 처자식이 있어. 근데까지 내가 상비군으로 있을 때는 어떠냐? 월급을 받아서 처자식을 먹여 살릴 수가 있어. 근데 잘리니까 내가 봉급이 끊겨. 먹고 살 게 없어. 그럼 어떻게 거지가 되는 거야.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해요? 나를 자른 국가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건국에 대한 불만이 쌓이는 거죠. 쌓여. 그러니까 나중에 얘네들이 어떻게 하냐? 시장에서 좀 약간 깡패 왈패처럼. 쉽게 말하면 경찰이 깡패가 된 거야. 예전에 상비군이 경찰 역할을 했어. 경찰이 애들이 나중에 이런 건달 같은 애들하고 하다 보니까 많이 친해져. 그러니까 나중에 형님, 이제 건달 같은 애들이 있어. 형님, 우리 말이요, 형님 이쪽으로 오셔. 우리가 그 시장에서 상인들한테 좀 돈 턴 거 있는데 우리 같이 나눠 먹읍시다 하니까 상비군 애들이 잘리니까 어떻게 해야지? 글로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요. 깡패 왈패 같은 거. 그래서 어떻게 이제 대장우도 보시고 그래. 그러니까 나중에 얘네들이 어떻게 되냐? 그 성의 약점도 알고 이 나라의 군대가 별거 아닌 거야. 왜? 상비군이 없어. 첫 번째 상비군이 없고 대부분 기사들이야.
자, 기사들의 특징이 뭐냐? 성만 함락하면 기사들은 아무 쓸모짝에도 없어. 아무 쓸모짝이 있어? 아무 쓸모짝이 없어. 자, 기사가 칼 들고 가부차고 성을 갖다가 함락을 당하네.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애들이 작전을 짜. 그럼 좀 이 공국이 넓어. 그럼 어떻게 해? 성을 갖다가 함락을 해. 그걸 나라를 세워버려. 누가? 얘네들이. 상비군하고 그 저기 깡패 그 지역 깡패들이 있어. 얘들하고 오고 지역에 그 저기 젊은 애들이 있어. 얘들 데리고 어떡하냐? 얘들이 성 하나를 갖다 꿀꺽 삼켜버려. 공국이 큰 데는 성이 여기저기 요새화된 성들이 있어. 그걸 꿀꺽 삼켜. 그게 어떠냐? 새로운 나라를 세워. 그런 일이 발생해. 그러냐? 이걸 뭐라고 해? 내전이야. 내전 상태에 돌입을 해요, 당시.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상비군 자르면서 내전이 많이 있어요. 잘린 상비군 애들이 나중에 어떠냐? 밀란과 쿠데타를 일으켜서 어떠냐? 나라를, 안 그래도 나라가 쬐만해.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는 도단이야. 도단위 사이즈의 그 나라에서 공국에서 어떠냐? 군 단위의 나라가 독립을 한 거야, 그 중앙에. 이게 쪼개져. 아니, 그럼 그거 나중에 그 탈환해야지. 탈환을 못해. 성을 한번, 이제 저기 중세 성을 보면 굉장히 높아. 소수의 병력으로.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냐? 알아, 상비군 애들은. 이거 아무리 못해도 이거 300명 정도는 필요해. 이 성을 지키려면. 성을 지키려면. 300명 정도는 필요해. 최하 300명이야. 최하 300명은 필요해. 이 성을 지키려면. 그러면 성을 나중에 이걸 빼앗으면 지켜낼 힘이 있어야 돼. 그럼 그게 뭐냐? 그 지역 저기 농노들이랑 같이 합작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어떻게 막아내는 거야. 그러니까 상비군 애들, 왕이 돼, 상비군 애들. 상비군 그 형님이 돼, 나중에. 마피아의 그 상비군 그 하사관 애들이 이제 형님이 되고 얘네들이 어떻게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나라를 세워. 그럼 그때 조건을 달아. 그럼 예전에는 얘들 세금을 50%를 냈어, 농노들이. 그럼 어떻게냐? 그럼 이제부터는 어떻게 되냐? 우리가 어떻게 세금을 10%만 받겠다. 그러면 어떻게냐? 농노들이 어떻게 반겨야죠. 50% 세금 내던 걸 10%만 내면 다 좋아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영무에 다 가담을 하는 거야. 이게 내란에 다 가담을 하는 거야. 이걸 내란해야지. 내란에 다 가담을 해. 시시하면서 가담을 해. 생각을 해봐. 세금을 50%에도 10% 깎아준대. 내가 나라를 세우고. 이게 다 따르는 거야. 홍길동이 저리 가라. 홍길동 같이 어떻게 돼요? 내가 저기 국민들을 위해서 세금을 50%에서 10% 내가 깎아주겠다고. 그러니까 다 따르는 거야. 따라야. 그럼 나중에 작전을 쳐. 작전을 쳐. 그러면 평시가 되니까 그냥 나라에 상비군은 거의 없어. 그럼 기사들이 해야 돼. 그럼 기사들이 어디 경찰 역할을 해. 그러면 저기 멀리 있어. 자기 좀 이게 이 사이즈가 이만해. 여기를 갖다가 이게 성동격서의 작전을 펼쳐. 성동격서 동쪽을 갖다가 이게 소란스럽게 하고 어떻게 해야 서쪽에서 쳐내는 작전이죠. 서쪽에 이렇게 독립을 하고 있어. 그럼 어떠냐? 동쪽으로 가서 그 깡패 wal패 같은 애들이 동쪽에 가가지고 어떻게 되냐? 나라의 동쪽에 가서 행패를 막 부리는 거야. 불도 지르고 막 약탈도 하고 막 행패를 지르는 거야. 행패를 질러. 그러면 어떻게 되냐? 얘네들 숫자가 많으니까 기사 애들이 글로 가. 그러면 다른 성을 지키던 기사단 애들이 그쪽으로 다 몰려요. 그럼 이쪽에 어떻게 되냐? 저기 동쪽으로 다 몰렸어. 그러면 서쪽에 있는 이 성이 빈 거야. 서쪽 땅이 빈 거야. 기사단이 다 빠져. 이때 어떻게 야습을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 성을 갖다가 어떻게 돼요? 점령을 하는 거야. 그럼 어때? 그 성을 점령하면 그 주변 일대 땅이 다 같이 떨어져.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 그 나라가 독립을 해버려.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거야. 그게 얼마? 군 단위가. 나라가 도만해. 우리나라 군 단위로 해가지고 나라가 하나 독립을 하는 거야. 이게 뭐야? 내전이야. 내란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나중에 그 돛단위 애들이 다 나중에 기사단 애들이 쳐들어와. 기사 애들이. 그 최소한의 병력만, 거기 성을 지키는 병력만 내려놓고 주변하고 약간 저기 불가침 조약 맺어놓고 총 공격을 들어가. 근데 기사 애들이 뭐야, 칼 차고, 뭐, 이 무거운 갑옷 두고 성벽을 기어 못 올라가죠. 못 올라가. 성을 함락을 못 시키는 거야. 아니, 그러면 용병을 고용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용병을 데려와. 근데 어떻게 되냐, 용병 애들도 그걸 함락이 힘들어. 그럼 이쪽에서도 용병을 고용을 해. 그럼 나중에 큰 전쟁이 일어나면 이 도단위 애들이 이걸 다시 식민지 애들 이 성을 찾기 위해서 그냥 일개 사단 병력을 동원해가지고 와. 용병 애들이 쳐들어와. 그럼 먼저 일개 사단이 와도 일개 대대 병력이 여기 막아놔. 아니 그러면 걔네들은 그러면 여기 완벽하게 막으려면 최소한 500명 이상은 있어야 돼. 최하 500명. 완벽하게 말하면 500명 있으면 쉽게 말해서 한 3개 사단이 쳐들어와도 함락을 못해. 이게 중세성의 특징이에요. 일개 대대 병력만 있으면 한 군단이죠. 사단 4개가 합쳐지면 돼, 군단이. 일개 군단 병력이 와도 그거를 함락을 못해.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냐? 이제 농노들하고 같이 이 힘을 합치고 용병을 최소한으로만 고용을 하는 거야. 최소한. 한 저기 한 1개 중대나 2개 중대만 용병을 고용을 해. 그러니까 나머지는 이제 자기네들 같이 이게 싸우는 거야. 왜? 용병을 고용할 능력이 안 돼. 돈이 안 돼. 이게 1개 중대나 2개 중대 애들, 싸움꾼 애들 갖다가 방어하고 나머지 모자란 병력을 농노 애들이 그걸 막아내는 거야. 막아내요. 이런 일. 그러니까 나중에 안 그래도 조그마한 나라가 또 쪼개져. 그러니까 그 작은 나들끼리 또 지들 먹겠다고 또 치고받고 싸워. 그러니까 전쟁이 끝이 안 나. 안 나요. 걔 군 단위까지도 쪼개져 나가요. 우리나라 군 단위까지. 그러니까 매일마다 전쟁이에요. 그 어디냐, 얘네 공국 중세도 아니야. 공국 역사. 로마로 또 독립하고 공국 시대. 공국 시대에 어떠냐, 전쟁의 끝이야. 이게 계속 반복이야.